안녕하세요. 이번 3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편부터 달린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어떤 건 여러 번 읽었고 또 어떤 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답장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제 위로를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먼저 떠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에도 쉽게 답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제 가벼운 말 한마디 따위가 누군가의 몫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소신껏 답변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말이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보시기에 좀 아니 불쾌하셨죠? 사실 저도 1편부터 영상을 만들면서 자극적인 연출은 하지 말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심하신 틈에 불편함을 넘은 감정을 안겨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군대에서 다친다는 게 목숨과 직결되는 일이 많구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 막중한 임무엔 언제나 숭고한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군복을 입는 그 의미를 너무나 무겁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러진 맙시다. 그 고귀한 희생에 등급을 매기고 평가질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진 맙시다. 13시간 45분, 거의 14시간에 가까운 대수술이었습니다. 제가 대수술의 기준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 6시간이 넘어가면 대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수술실 앞에서 17시간을 넘게 기다리셨대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죠. 제가 수술을 마치고 기억하는 첫 장면은 안태랑님 지금 이동하십니다 라는 간호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였겠죠. 자동문이 열리고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입엔 산소 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서 이동 중이었죠. 멀리서 부모님의 실루엣이 보였고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옆엔 군복 입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거의 쓰러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격하게 엄마, 나 괜찮으니까 진정하라고 그렇게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번갈아 가며 기억난다고, 좋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 제 눈앞에서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참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도 그 고통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에게 떠넘긴 거죠. 지극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표현이었네요. 병원에 있을 땐 손가락 하나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글씨로 제발 상추쌈 하나 들어갈 정도만 벌어지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가 군 병원이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군대식 방송, 말투, 조금의 규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했죠.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루하루는 저를 더 병들게 했고 결국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역 부적격 심사, 줄여서 현부심이라는 제도로 저를 제대시켜 줄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건 7월 말쯤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죠. 아니, 이렇게 다쳤는데 집에서 통원치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서류가 미비하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결국 12월에 최종적으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 사이 별 3개, 4개 장군들이 찾아와 저와 악수를 하고 괜찮냐고 물으며 위문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분들도 하루 스케줄이니까 나도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으니까 당신들이 사람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 그럼 나도 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죠. 여단장님도 제 부대 간부들도 저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래, 일이니까 나는 솔직히 보기 싫고 불편하더라도 마주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준다는 현부심은 거절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해도 결국엔 포반장과의 합의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제 안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고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여단장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이 되게 성격도 좋으셨고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감사했죠. 그런데 태랑아, 병원 1인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안 좋다. 차라리 부대로 복귀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 훈련이나 하루 일과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생활관에서 푹 쉬면서 병원 다니면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멀쩡히 군대 보낸 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아들 탱크에 얼굴이 끼어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헬기로 이송 중이다. 그게 군대로부터 부모님께 걸려온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그렇게 보고했더라고요. 정말 보고 체계가 엉망이죠. 하여튼 그런 전화를 받은 부모, 그 어떤 부모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입대한 아들, 그 아들의 피똥을 받아 보셨습니까? 귀저귀를 갈아 보셨어요? 제가 사고 당시 먹었던 피들, 그리고 수술 받을 때 내 몸 안으로 들어간 피들, 그걸 3일 밤낮으로 부모님이 손수 갈아내셨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검은 피똥이 나오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내 몸 안에 남아있는 피들이 나오는 중이다.
계속 체크해 볼 건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발음도 잘 안 나왔지만 미안해. 보기 싫죠? 그쵸? 아, 진짜 죄송해요. 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부모라면 이런 거 10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저도 부모의 마음 압니다.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도요, 그 짓거리 2번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부모 앞에서 다시 군대로 보내자는, 어따 대고 내 부모 앞에서 그런 개 씹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일말의 믿음도 정도 전부 다 털렸습니다. 계속해서 거절되는 현부심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여러 과를 진찰하러 다니는 내 모습. 아, 이번엔 될까? 이번엔 또 어떤 서류를 더 보강하라 할까? 그렇게 서류 더미를 안고 실망과 불안에 떨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간절해야 되죠? 이게 맞습니까? 이비인후과에서는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외과 하나같이 매뉴얼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니들 앞에서 다치고 싶어서 다쳤냐? 내가 환자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야, 그럼 내 얼굴 돌려내. 내 건강 돌려내라고. 그런 말 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부모 앞에서 닥쳐, 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버려졌구나. 내 청춘의 대가는 A4 용지 반쪽도 채 안 되는 서류 한 장. 그게 전부구나. 왜 나를 그 종이 쪼가리로 내 아픔을 평가질 하는 건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되게 다쳤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싫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 누구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단 1분, 1초도 이 군대 병원 안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이런 시간을 도대체 누가 설명해 주나요?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을 말해 주나요?